내 집 아파트가 10억이 넘더라도 국민연금을 100만 원, 주택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자산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천천히 풀어드리고 어디서 많이들 헷갈리시는지까지 콕 집어드릴게요. 보는 내내 우리도 가능하겠네 하는 확신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생활TV입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생 부부, 서울 거주, 시가 10억 정도 아파트 한 채가 있고 행정계산에 쓰이는 시가 표준액은 6억 4천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5해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매달 200만 원씩 받아왔고 누적 수령은 1억 2천만입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100만 원, 남편 60만 원과 아내 40만 원이고 주식 등 금융자산은 1억 원 정도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정도면 기초연금은 어렵지 않나 하고 고개가 갸웃해지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구는 2025년에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 자체는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데 올해 부부가구 기준이 364만 8천 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핵심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겠죠.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은 정부가 정해둔 그대로이고 모의계산기와 안내 페이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사례의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택연금 200만 원을 소득으로 더해버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받아온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담보대출 성격의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셔서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고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례의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100만 원만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이 들어갑니다. 먼저 일반재산부터 보죠. 집의 시가표준액 6억 4천만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 비용을 고려해 공제하는 금액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억 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으로 그동안 받은 1억 2천만 원을 부채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집에서 계산되는 일반재산은 3억 8,500만 원이 됩니다. 이 단계별 빼기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등 1억 원에서 금융자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8천만 원이 남죠. 일반재산 3억 8,500만 원과 금융자산 8천만 원을 합치면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4%를 곱하고 12달로 나눠서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연으로는 1,860만 원, 월로는 155만 원이 됩니다. 이 환산 방식 역시 정부 안내의 표준식입니다. 이제 두 값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100만 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55만 원을 더해서 월 255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보다 충분히 낮죠. 따라서 이 가구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결론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5년 기준연금액, 그러니까 한 분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서 각자 2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 감액 사유가 없다면 한 분당 약 27만 4천 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 적용되는데 올해는 전년도 물가 2.3%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급여가 51만 3,760원을 넘고
소득 재분배 급여액도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연계 감액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남편분은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라 연계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과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만 공단 조회가 필요하지만 최대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반까지라는 점만 기억하셔도 계산감이 잡힙니다. 반면 아내분은 40만 원이라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를 붙여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남편분은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에서 연계 감액이 일부 들어가고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 대략 20만 원 중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연계 감액이 없고 부부 감액만 적용되어 약 27만 4천 원 근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분을 더하면 매달 50만 원 안팎이 예상범위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계 감액 계산은 가입 기간과 소득 재분배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의 연계 감액 기준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값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원리는 오늘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다시 묶어드립니다. 집이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집 자체는 일반 재산으로 본다는 점, 대신 주택연금으로 받아온 돈은 빚으로 인정해서 재산에서 빼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라면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시작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시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고 문턱에서 돌아서기 쉽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차분히 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또 하나, 올해 기준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 부부 동시수급이면 각자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월급여가 51만 3,760원을 넘는 등 요건이 맞을 때 적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하시면 주변에서 떠도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 팁도 드립니다. 우리 집 수치로 더 정확히 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액트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방금 설명드린 공식대로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 페이지에서 기준을 확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본인 이력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활용하셔도 신청해도 되나 하는 고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바로잡고 마칠게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본다는 점, 오늘 사례에서 숫자로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가구에서 여전히 받는 쪽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숫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 보세요. 만 65세가 되시면 늦지 않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고 서류 준비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부터 차근차근 챙기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감을 드리는 게 기초연금의 역할입니다. 몰라서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비슷해도 왜 사람마다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연계 감액을 줄이는 신청 순서와 점검 팁까지 생활 밀착형으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